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권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가 있네요.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이고 2015년에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했습니다. 역할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하고 있고,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빅데이터나 AI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기반의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공공데이터 를 중심으로 일단 공공데이터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들 그리고 창업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제일 좀 필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국에 한 700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별로 굉장히 데이터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이제 동기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업무들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관들이 좀 갖추어야 할 어떤 부분으로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과 스폰서십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기술 기반으로의 공공데이터, 공적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한 이 리빙랩 모임이, 기관이 이제 산자부라든가 기술산업협회, 진흥협회에서 갖고 있는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 활용 열정, 그것들이 저는 기관에서 갖고자 하는 오너십, 그리고 또 산자부의 스폰서십이 맞춰져서 이후에 다양한 해결 사례들, 그것이 기업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도 이제 그러한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기관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공공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 10만 개 정도의 공공데이터를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개방을 넘어서 공유의 개념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거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이 장미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854년 당시 크림 전쟁 때 병원에서 근무하던 나이팅게일이 보니, 실제로 전쟁에서 사망하는 환자들보다는 전염병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병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부 부처에 아무리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도 병원 환경 개선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서 나이팅게일이 이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각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는 환자 수를 분류해 보니, 실제로 이제 이 검정색 부분이 전쟁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기타 감염에 의한 사망자, 이 파란색 부분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감염에 대한 문제를 병원에서 시트를 바꾼다거나 병원 환경을 개선하면 이만큼의 사망하는 환자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정부 부처에 설명을 했더니, 당장 병원의 환경들이 개선돼서 사망하는 환자가 줄었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이제 사용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시사점을 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 지능,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밑바탕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보의 의미로 또 지능의 어떤 능력을 내는 데 의미로 지식의 또 인식을 갖고 하는 데 의미로 밑바탕에 있는 것이고 뭐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 중요성은 이 석학들 또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산업 경제성 영역이나 국가 경쟁력 영역에서 데이터가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원자재라든가 또 그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데이터가 이제는 원유를 넘어 그 우리가 이제 그 꽂아서 쓰고 수 있는 전기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사회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지능 정보 사회로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고 뭐 IoT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모바일,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빼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토지나 노동 자본의 그 기반의 산업이었다라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데이터 자본들이 그 이것들을 활용한 그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갖고 나는 파괴적인 혁신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숨은 니즈를 발견하거나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다음에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데이터도 리빙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행안부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공공데이터의 정책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그 BRM 방식으로 16개 정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방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명 주소나 공공시설물, 공용주차장 같은 공공행정부터 산업기술이나 통상, 에너지 같은 산업고용, 그리고 국도, 교통, 사회복지, 식품건강, 농축수산 등 16개 이제 그 BRM 방식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소유 관리 개념에서 개방, 공유, 분소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그 제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특징은 그 공공기관이 주는 신뢰성과 그다음에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주기성, 그리고 범위의 볼륨에 대한 부분 규모성으로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3년에 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의무화를 목적으로 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가 이제 10년째인데요. 이 법에 의하면 이제 국민에게 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을 하고 기관은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와 사회 그 리더를 공동 대표로 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략위원회에서 3년 주기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기본 계획을 이제 기관들이 매년 이제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그 전담 기관으로 분쟁 조정을 하는데 지원하거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그 이제 책임이나 책임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면책 부분을 좀 만들고 있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 입법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 중심으로 그 전략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이제 4차 계획이 작년 12월에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25년까지 실행이 되고요. 그것들을 기본으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수립된 시행계획은 그 재고운영 실태평가나 이제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차기 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완료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그래서 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뭐 그 다양한 그 이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데이터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각 기관에는 이제 공공데이터 책임관을 2개 해서 해당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정책적으로 해서 제공 이용 활성화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고, 기관 간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제공 거부나 제공 중단에 대한 분쟁들이 1년에 꽤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에 한 10건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쟁 조정위원회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아울러 이제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원하고, 데이터 포털, 오픈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지원하는 육성 기능을 갖고 있는 오픈스퀘어 D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6개가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민간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소통 협의체로 데이터 포럼, 오픈 데이터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이제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주요 성과인데, 개방을 7만 8천 개 했고, 저희가 이제 매년 또 국가 중점 데이터라고 해서, 한 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해당 데이터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기관을 지원하는 국가 중점 데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이제 기계가 판독하는 소위 이제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의 97.2%를 개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 표준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까지 169정을 이제 제정을 하고 이후에 계속 확대해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수,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한 데이터인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 부분들을 환류를 통해서 확대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법을 토대로 해서 법들이 이제 나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이나 가명 정보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그다음에 개방이 아니라 이제 공유, 이게 상당히 큰 개념인데요. 이 공유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개방하지 않은 데이터도 내가 그 데이터가 당신 기관에 있다면 그거를 요청할 수 있고 그거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입니다. 다만 이 정부 간 데이터 공유라는 게 아직 이제 민간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 쪽에 데이터 개방하지 않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그리고 해당 기관을 통해서 데이터가 개방되고 그걸 넘어서 개방하지 않은 데이터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이제 기본 계획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개방에서 이제 공유와 연계 활용 쪽으로, 포용적 활용 쪽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거를 정리한 건데, 개방과 품질 활용 기반 측면에서 올해 이제 4차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활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연화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년간 주요 정책 방향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연계 활용 확대, 그리고 이제 국민 기업의 요구가 많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간 협업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법을 전면 개편하고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들. 그래서 공공데이터 10년을 얘기하는데 이후 10년을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범정부와 부처별로 좀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계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하고, 테이블 데이터를 개방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중점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2차, 3차에서 그 3개년씩 해서 그 부동산 종합 정보, 뭐 가뭄 통합 정보,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그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오너십 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데이터가 중점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통계청 데이터와 뭐 그 산업청 데이터들이 코드가 달라서 이건 표준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데이터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이제 계획 단계, 구축 단계, 활용 단계, 운영 단계에서 이 데이터들이 품질이 높은 데이터들이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품질 관리 형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관련된 정책들, 그 관련된 조직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항상 매년 진단하고 수준 평가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데이터 표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정보라든가 물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개방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개방되는 그 내용이 다르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셋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제공 표준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9개의 데이터 제공 표준이 포털을 통해서 이제 제공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가 표준 용어를 갖추게 함으로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통 표준 용어를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관 간 매핑을 하고 있는지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해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핑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의 그 비즈니스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공공 데이터가 혹시나 민간과의 중복 의사 서비스에 중복되지는 않는지, 중복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해마다 검토하고 정비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관련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중복과 의사성을 정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책성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사례 이전에 그러면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포털인데 여기서 이제 해마다 그 데이터를 각각 기관들이 이제 그 제공 세팅 해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포털인데 요게 이제 이후에는 그 범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은 데이터도 마스킹 처리하거나 이제 암호화해서 민감한 데이터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 안에 개방하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 포털로 연계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제 이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프로세스인데 생성과 수집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 데이터 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융복합하거나 인공지능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정책에 도출하는데 분석돼서 활용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이 안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정말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또 더 필요한 건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스퀘어는 이제 서울, 부산, 강원, 대전, 대구, 광주에 그 데이터 기업을 창업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창업한 데이터 기업들이 그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컨설팅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오픈 스퀘어티를 이제 저희가 이제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그 범정보 공공 데이터를 하는 창업 경진 대회를 매년 하고 있으며 요 사례는 제가 10개 정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뭐 지역별 리그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본대에 와서 그 대통령상, 총리상 이렇게 받으면 투자들을 또 유치해서 기업들이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계는 좀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데이터 포럼도 이제 그 자유로운 그 이 시민 사회들이 그 주거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교통의 문제나 뭐 그 기후 환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 포럼에서 좀 지원해주는,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매년 그 리빙랩 방식의 프로젝트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그 육성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해결된 내용들,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 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공적 마스크 앱 사례입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해결한 문제는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입하기 어려웠던 마스크들의 재고 앱을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지역별로 국민들이 그 마스크를 이제 그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그 정부에서는 나름 굉장히 그 좋은 사례로, 그리고 민간 협업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소수 데이터도 당시에 이제 그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환경부하고 행안부가 이제 서로 상호간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이것들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지금 수요를 맞췄던 그런 사례로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그럼 활용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각각의 역량들, 각각의 역할들을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운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내부 전문가들이 암묵지로 존재하던 것들을 형식지로 바꾸고, 또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도출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 성과로 낼 수 있도록 멘토링하거나 뭐 사후에 그 이제 그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체계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22년도에 좀 개발을 했고, 이것들을 갖고 올해 이제 오픈 데이터 포럼에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 업무를 좀 담당했었는데, 올해 그 후임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고 진행을 하고는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리빙랩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의 어려움들을 저희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뭐 그 담당 국장님하고 같이 예산 작업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으로 그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그 오픈 데이터 포럼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사례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공통 접근성 리스트, 그러니까 교통 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을 그 버스 정류장에 BIT 시설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그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제안했던, 서울 쪽에서 이제 그 제안했던 프로젝트였고,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그 BIT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뭐 해결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도시공원의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축하는데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 각각의 정보들, 이 공공 데이터로 다 있어서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했고 부산 쪽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요거는 살짝 전 좀 이해가 얼른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연구역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부 설치. 근데 이거를 사실 금연구역이 이렇게 흡연구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비흡연자의 접근, 그러니까 이 동선에 겹치다 보니까 사실 간접 피해를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접 피해를 줄이는 지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금연구역 데이터나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 흡연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쪽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요건 이제 보안등 위치 데이터나 CCTV 절도 성범죄 범죄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밤길에 이제 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늘 오신 아마 패널분이 요 서비스를 제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시골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귀농인구들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속에서 공동체적 삶 회복을 위한 도시농부 앱 서비스도 이제 이 ODF를 통해서 구축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ODF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5개의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이동약자들, 휠체어 사용자들이 핫플레이스를 방문할 때 사실 이제 포털이나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이동 정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지하철역을 간다거나 이제 대표적인 곳에 가는 건 좋지만 그 지역에 맛있는 피자집이라든가 맛있는 이 커피집,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 때까지의 이동 정보는 포털이나 공공데이터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기까지 이동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포털에 제공을 해서 이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건 비슷한 건데 이제 계단이 아무래도 이제 휠체어 사용자나 이 노유학자 분들에게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지역의 계단이 어떻게 있는지 이것들을 경사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 또 탐방해서 데이터에 또 더해서 만든 사례라고 만든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 문제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각각 도시 숲에서 이제 생태계를 조사를 하고 기후 정보를 더해서 이제 각각의 지역의 공원을 DB화해서 이제 공유하는, 그래서 기후 대응 도시공원 DB 구축, 생태계의 변화까지 좀 측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국립공원 같은 것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일반 도시공원에서의 생태계 변화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여기 아마 레슨즈 런으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가로수에 대한 이제 관리를 이제 광주 트리맵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나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로수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DB화해서 공유하는 내용. 그래서 지역별 대기농도를 측정한다거나 미세먼지 DB를 축적한다거나 폭염지도를 만든다거나 그런 데 유용하게 사용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에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포천 지역의 이 교통 정원화 시설이 뭐냐면 횡단보도라든가 학교라든가 이제 교통 안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역, 그리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지역에 그럼 교통 안내 표시 신호등이 잘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리서치해서 사고 빈도수와 지역의 그 존에 설치된 교통 신호등 체계가 적법하게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더 많지는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이제 관할 경찰서에 제공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도 많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부동산 정보의 그 불균형적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이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들을 이제 착안해서 부동산 사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로봇 베이스 기준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고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국민건강정보나 건강진료보험 심사정보 등에서 착안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뇌동맥류를 예측하는 서비스에서 이제 유형별로 그 연령대나 뭐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뇌동맥류를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 이런 위험도를 확인해서 제공한 서비스이고요. 요거는 이제 임대차 보증,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또 문제를 또 그 당사자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리고 또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심사하고 그 심사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해서 월세 보증을 조정하는, 월세 보증금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서비스였고, 시각장애인이 사실 장을 보러 다닙니다만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이제 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실질적으로 식품 원재료 정보와 바코드 연계 정보, 제품 정보를 통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 그런 장보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동약자들에게 또 안내하는 광주 지역에서 길안내 플랫폼, 마찬가지로 이제 맞춤형으로 길안내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AI 기반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서비스 시연해주고, 실질적으로 해당 작물들이 최적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맞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농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한 했고요. 요거는 이제 1차 의료기관 간 협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병의원 의학 코드나 이제 병원 평가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병원의 이 등급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치매 노인이라든가 스토킹 범죄라든가 실종자, 성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AI 기반으로 이제 객체 인식을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산업재해인데, 사실 산업재해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공유되는 부분도 적고, 또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잘 모르겠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현황판을 만들고 이제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기상 변화 굉장히 단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농업이나 물류, 레저에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에 착안해서 정밀 기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정밀 기상 활용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단기예보 조회라든가 기상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무리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속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여기 표현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느슨한 연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시민이, 기업이 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영향이라든가 정책적인 뭐 문제라든가 또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의 제한들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면 못하는 부분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제 기준을 갖고, 느슨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정부, 시민, 그리고 기업의 역할들을 각각 해 나가면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이 되고,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이 국가로서의 어떤 변화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